네, 반갑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저점을 찍고 급등세로 시장이 과연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만큼 상승에 대한 기조는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요, 아침보다 매수의 수량이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주가를 밀어주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종목별로 본다면, 또 시장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했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회복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또 올라가는 장이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 또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키높이는 다 맞춰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더 많이 오를 것인가, 더 강하게 상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시장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힘을 실어서 갈 것인가 그 부분하고요. 아침보다 더 매수 물량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도와주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은 2300포인트 위쪽 올라섰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딱 좋아요. 왜냐면은 그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1%대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양봉의 크기가 적당하고요. 추가 상승이 만약에 갭으로 튀어서 이렇게요. 한 1.5%, 1.3% 정도만 더 띄워주게 된다면 이제는 갭에 대한 포인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233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 출발만 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옆으로 좀 살짝 올라서 시작한다거나 옆으로 서서 시작했다가 양봉 나온다. 그렇게 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입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미국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횡보 아니면 상승에 대한 기도가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갭으로 뛰는 것과 그 다음에 밑에서 시작하는 것. 자, 어느 것이 좋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갭으로 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바로 갭으로 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갭으로 뛴 다음에 아래쪽 꼬리를 달고 양봉이 만나든 어쨌든 간에 갭으로 뛰어서 한 2350포인트 가까이까지만 올라가도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시간을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의 출발이 강하게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좀 서서 미지근하게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일단 주가 상승이 빵 하고 튀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살짝 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한 830포인트 정도까지. 근데 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서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많이 올라버리면 다음날 추가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겠죠. 근데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3%대 올랐기 때문에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5%대 이상, 또 6, 7%, 많게는 한 10%대까지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연결되려면 마찬가지예요. 갭으로 뛰어서 넘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서서, 이거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830포인트 정도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들어와서 시작해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일단은 주가의 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잡았다, 통과했다.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기대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포인트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자,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훅 하고 갖다 팔았죠. 자, 지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순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시간외에서 훅 하고 갖다 던집니다. 그래서 순 매도로 전환되면서 마지막에 부분이 약간은 애매해진 상황이었죠. 근데 이 거래소 쪽에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침보다는 분명히 매수의 기조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훅 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었겠지만 요거는 그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매수 기조는 좋았다 볼 수 있겠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그 매수 유입이 끝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
투자가 아마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죠. 이제 기관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게 되면 기타 법인도 매수가 들어가고 해서 다 괜찮긴 한데 연기금도 잘 버티다가 이 저녁 때쯤 돼서 쭉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쪽보다도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요.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 순매수 들어가 있죠. 외국인 순매수 더 확장됐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순매수가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뜨뜻미지근한 모습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뭐 그냥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제법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낙폭에 대한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몰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요. 일단 주가를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은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차 뭐 지금 전부 다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포인트는 일단 반등 시 매도를 조금씩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매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이 나가는 부분이긴 할 텐데 워낙 재료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SDI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됐었던 부분. 카카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신한지주 이런 형태로 기관들 매수, 금융투자 쪽 매수가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인버스 쪽 매도는 좀 일단 들어갔습니다. 인버스 매도가 들어갔다라면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버스 쪽 순매수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순매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매수인데, 셀트리온 쪽은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은, 뭐 합병 이슈도 나쁜 것은 아닌데 이 합병 기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으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있고요. 현대차도 매도, 레버리지도 매도하는 모습이 개인들의 오늘 포지션입니다. 신풍제약에서는 완전히 진절머리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쪽도 매도가 좀 있는데 오늘 호텔신라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글쎄요, 뭐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자, 외국인들 것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현대차, 그 다음에 카카오, 신풍제약 순매수인데, 신풍제약 순매수에 대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고점대에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의도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있어요. 외국인 좀 특이해요. 그죠? 인버스 쪽 매수가 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마지막에 물량을 좀 쏟아냈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 좀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쪽 순매도고요.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은 일단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담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부담감이 없는 거고요. 뭐 지금 개인들의 레버리지 매도나 인버스 매수도 그렇게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가 물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본다면 그냥 뭐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기는 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정도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순매도, 셀트리온 순매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솔루션, 기아차 이런 쪽으로 좀 순매도 기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루하루의 이런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나 매매 동향, 또 기관들의 어떤 종목들 매수 현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에게서는 조금 이제 혼조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막 이런 모습인데, 중소형주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가를 좀 밀어주는 형태, 또 코스닥 쪽에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갈려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 화요일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더 보이게 된다라면 주가는 이제 저점 잡았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런 관점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주말부터 그 다음에 오늘 오후 또는 이제 내일 오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후반부에 우리가 휴일일 때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뭐 편안하게 지나간다고만 하더라도 명절 연휴 동안에 우리 시장이 쉬면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도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 그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밑바닥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나온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더 사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한 믿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이따가 저녁 8시에 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무료 라이브 방송에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좋은 기운 많이 나눠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